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더러 북한 비핵화에 좀 솜씨를 발휘해라.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멈춰 세워라. 이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까 우리나라 국토 방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책이 없다. 핵무기도 없고 어째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역시 북한의 위협이 너무나 지금 공격적으로 자꾸 거세지고 있고 하니까 중국에게 한마디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엄청난 그 위협, 일촉즉발의 위험 속에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정말 다들 이야기하듯이 북한은 통제장치가 없는, 그러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핵 무력을 완성했다 이런 선언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세계를 향해서 위협을 하지만 먼저 미국을 향해서 쏘겠습니까? 일본을 향해서 쏘겠습니까? 다른 데에 그 핵탄두를 날린다든지 아니면은 미사일 공격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북한은 바로 그 정권이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에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정권이 끝이 나지는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국내 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친북 성향의 대중들도 그렇고, 만일 북한이 핵탄두가 아닌 다른 재래식 무기로 핵탄두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느 곳을 공격을 했다. 공격당하고 나면 그들이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이런 난장판인 나라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진짜 뭔가 한번 보여주려면 그건 한국을 때리는 겁니다. 한국을 때려도 당장 망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의 정권이나 한국의 정치 세력들이 그걸 흐지부지 무마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당할 위험으로 따지면 1순위가 지금과 같은 한국입니다. 김정은이가 추구하는 4가지,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자기들을 위해서 제재 완화, 제재를 좀 낮추든지 푸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뭐 구멍이 지금처럼 많아도 좋은데 제재 완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핵무기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핵 보유국이 되는 거, 아니면 방치라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미동맹이 깨어지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고 유엔군이 한국을 떠나고, 이게 2가지 아닙니까? 유엔군이 한국을 떠나는 거, 이게 그 종전선언, 휴전협정 이쪽이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떠나는 거, 여기에 전자권 환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지 하는 그 자주국방의 의미가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도, 능력이 안 되는데도 이걸 요구하는 것은 미군이 떠나는 거. 이제 어느 것이 이루어져도 이 남침을 해서 적화통일을 하는 데는 무조건 이롭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 분열을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 중국하고 가까워야 한다, 러시아하고 가까워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북한하고 가까워야 한다 하는 거 모두 동맹 분열입니다. 또 뭐만 하면 친일이다. 지금 시대에 무슨 친일입니까? 친일이다 하는 거, 그거 다 동맹 분열을 획책하는 겁니다. 친일은 나쁜 거다.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생각해 보자.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다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김정은이가 네 번째로 바란 최종적인 거, 북한이 주도해서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 쉽게 말해서 적화 통일입니다. 적화 통일이면 끝입니다. 김정은이는 적화 통일을 이루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설령 제재가 안 풀린다 해도 적화 통일을 하게 되면 제재도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거 그거 바닥날 때까지 쓰면 되니까. 바로 이런 김정은이를 상대하면서 좀 강하게 말하면 그런 김정은이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이 한 30% 됩니까? 눈에 보이기는 참 그렇게 많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죠. 이런 대한민국입니다. 또 심지어 대한민국 정치 세력끼리 서로 갈라서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을 치면서 치는 김에 김정은이 편을 들어줍니다. 치는 김에 중국 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 뭐 김정은이는 어떻게 해도 정말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대단히 위급하다. 위험에 처해 있다. 김정은이는 우리에게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우리에게서 무슨 분유를 보내주고 쌀을 보내주고 돈을 보내주고 그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 통째로 먹기를 원하고 있다. 거기에 중국이 이런 북한을 뒷배를 봐주면서 모르는 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에 가서 북한 이야기하고 북한을 보면서 중국 이야기하고 심지어 미국을 보면서 중국과 북한을 좀 생각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어떤 협상을 하고 어떤 왕래를 하고 그럴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중국과 가까워지면 그만큼 그 중국은 북한을 편을 들어서 우리 한국을 하루라도 빨리 적화통일을 하게 만드는 거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의 저 핵무력 저걸 갖고 지금 계속 세계를 위협하는데 중국이 좀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때 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북한이 무엇을 했다 하면은 일본을 겁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리 한국을 보고 한국을 잡아먹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김정은이 팬클럽이 있느니 김정은이 집안에 그 귀염둥이 딸이 있느니 이러는
참 정신 나간 그 언론 방송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있고 지금 정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계가 알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김정은이가 적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니 무슨 한국에서 그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 이제는 내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김정은 집단이다 하는 것을 좀 제대로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